자, 그래서요. 저는 이제 조금 뭐 여당 이야기로 조금 해볼까 합니다. 참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제가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보면서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같이 중요한 날 정말 이 모든 분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고 했는데 단 한 사람만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감독님 그 오늘 영상이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준비가 돼 있으면 참 저는 이분을 정말 이 정신세계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한동훈 대표의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서 아침에 국민의힘 이 최고위원회가 정말 솔직히 뭐 거의 개판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그렇죠. 자,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였는지 한번 우선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대표님께서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똑같이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정당은 민주적이었고 정당의 의사의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일반론적으로 왜 누가 어떻게 당 게시판을 운영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뭐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뭐 괴멸, 총살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 게시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글이어도 올리는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들도 있다. 라고 여전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야 아마 더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지운 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가 났다. 네. 자, 오늘 우리 아침에 회의에 참석한 지원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에서 보면 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을 사퇴하라는 사람들을 고발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구글, 네이버, 다음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네.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도대체 무슨 기사를 보고 저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아주 낱낱이 찾아봤는데 저 기사를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찾으셨어요? 그래서요. 저게 이제 공개 회의 때 지금 나온 발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보고 대표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하겠다. 그 어디서 이 근거가 뭐냐 했더니 기사에서 봤답니다. 네. 김민전
최고가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제시해달라. 어떤 기사인지를 알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만약 오보라면 그 당 차원에서 오보 대응이라도 해야 되니까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지를 그 알려달라. 네. 그랬더니 막 자기 핸드폰을 쥐고 막 좀 당황한 듯이 막 찾는데 한 5분, 10분 지났는 것 같은데도 못 찾아요. 예. 못 찾아요. 그러더니 결국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목요일 최고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찾아서 올려드리겠다 하면서 그때까지도 찾지 못하면 네. 다음번 그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는데 그 회의가 마무리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좀 지나서 김민전 최고가 기사 찾았다고 올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독님 그 채널A 기사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놓은 채널A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보니까 11월 24일 날 어제자예요. 네, 오후 어제자. 7시 16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제가 이 기사예요. 네. 그 채널A 기사 지금 올려놓은 거 있죠? 네. 네. 자, 이 기사 측 제목이 보면 바로 네. 이겁니다. 한동훈 측 당 명의로 게시판 논란 이번 주 고발 이런 기사예요. 예, 근데요. 그럼 제가 저거를 한번 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자가 이렇게 리포트합니다. 한동훈 대표 측이 이번 주 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당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네. 별도의 입장 표명 대신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네. 친한계 한 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한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등이 대상입니다. 뭐 요거예요. 네. 요건데 자 보자고요. 예, 그거 좀 더 올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당 게시판 이 의혹을 나름대로 뭐 보도하면서 네. 보도하면서 이 허위 사실로 막 이게 막 왜곡 가짜 뉴스로 선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곡 과정에서 그런 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네. 요건데 근데 거기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당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 좀 내려주세요. 그 부분 딱. 네, 예.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한 대표에 대한 추가 협박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놓고 당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등이 대상입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이제 채널A 측에 확인해 봤는데 이 취재가 충분치가 않았고 약간의 좀 불분명한 거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당신들이 저거를 어떤 의도로 작성을 했는가 확인을 해 봤더니 김민전 최고가 얘기한 그런 의도로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 네. 한마디로 김민전 최고가 저 기사를 오독을 했다. 오독을 했다. 저 기사를 작성한 제 채널A 측으로부터 확인한 바입니다. 네. 저기 보면은 예를 들어 저겁니다. 당 대표를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의혹을 폭로하겠다. 그거를 저렇게 잘못 쓴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그래서 폭로, 협박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검토라고 그랬지 확정된 바도 없어요. 네.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전 최고가 자기는 이 기사를 보고 그렇게 발언한 것이다 했는데 결론은 기사 오독이에요. 야. 기사 오독.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내용이 저도 이게 몇 번 읽어봐도 이게 지금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거를 고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네. 예? 그리고 이 고발에 대한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일부 유튜버에서 뭔가 이제 한 대표가 의도적으로 무슨 그런 걸 올렸다든지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 주에 이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전 최고가 이게 마치 한 대표가 뭐 자기 글 저 사퇴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이 기사를 보고서 확정했다는데 참 저는 기사를 이렇게도 이 해석을 하는가라는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그냥 다 까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어떤 글이 문제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죄가 문제되니까 누군지 알아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정작 문제되는 걸 12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 쪽이랑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띄우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하자라면서 추가로 지금 저렇게 오보까지 뗄감으로 집어넣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제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좀 살만하니까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결국은 또 그것마저도 오늘 또 이제 다시 숨통을 쬐어오는데 아 진짜 국민의힘 여당의 최고위원이 지금 내부에서 저런 근거 부족한 거 가지고 뭐 내분을 꾀하는 거 자체가 지금 그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선고 아마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기다렸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김민전 최고께서 지금 저러실 상황일까요? 그 상식적으로 김민전 최고가 뭐 법률가는 아니고요. 정치학 교수를 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의 법적 상식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대표 사퇴라는 건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네. 더군다나 그 고발인이 당이 되고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요. 웃기는 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상식적 판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저런 문제를 또 근거도 없는 저런 기사를 근거로 해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에 벗어난 저는 정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지금 도대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이건 상관없고 오로지 그냥 한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저희가 어제도 방송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친윤이나 이 용산 출신들의 어떤 동향을 보면 또 한 번에 지금 이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 선거와 그 이후에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태라든지 그 이후에 또 벌어진 백서 문제라든지 쭉 꾸준히 그동안 해왔던 시도들이 있고 또 1심 논란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의 흠집을 내고 뭐 몰아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들의 눈에는 저 민주당의 어떤 움직임하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언뜻 그 얼마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본인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마치 그 이야기가 정말 이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와 어떤 의식 이걸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즉 한동훈이 싫어서 이재명을 찍겠다라는 그 어떤 이 마인드, 그 생각. 그게 이게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해서 지금 오늘 뭐 나중에 최고위원회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뭐 그 신동욱 그 의원과 정성국 의원 간의 약간의 설전도 있었고요. 그 네. 과정에서 약간의 또 뭐 고성이 있었다. 뭐 이제 그렇게 뭐 기사가 이미 났고요. 네. 뭐 대체적으로 또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 발단이 이제 이 김민전 최고위원의 이 문제 발언인데 아니 한동훈은 자기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고발을 한다는데 나도 너 김민전 너 저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문자 폭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고발할 거면 내 것도 같이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비아냥된 거예요 사실. 네, 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양된 거죠. 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한동훈 너 말이지 너 사퇴하라고 너 고발한다는데 나는 너보다도 문자 폭탄 더 많이 받았어. 네. 그러니까 그 고발할 때 내 것까지 같이 해줘. 비아냥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허무맹랑한 그 저 기사 해석, 예? 그래도 그 교수 하셨으면 박사시고 그러면 기본적인 문해력은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거 모든 기자들이 이걸 다 읽어보더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참
의도적이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걸 해서 이게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오늘 보십시오. 이게 이재명 무죄가 나면서 결국 여당이 스스로가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어차피 오늘 유죄 나고 이제 갔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 한동훈 흔들어 갖고 그냥 대표 내려오고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김옥균 프로젝트 네. 그거 그냥 가동해서 뭐 다시 이제 이런 친윤의 이 저 헤게몬을 장악하자. 뭐 이거 아니면 정말 이거를 뭐 정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15일 날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오늘은 더 그거보다 센 거 나올 거라고 네. 200% 믿으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골로 보냈다. 네. 이재명 골로 보냈으니까 다음이다. 이제 한동훈만 끌어내리면 우리 세상 된다. 이 판단한 거죠.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마 정치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참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지만 이렇게 정말 이 집권 여당 뭐 여권 용산 이런 여건이 진짜 이게 큰 어떤 흐름과 국민들의 어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지금 이 내부의 권력 다툼에 그냥 다 매몰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구 변호사도 정치 얼마 안 하셨지만 참 이런 사태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저분들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을 위해서 앞장서서 민주당과 맞서서 싸웠던 분들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김민전 의원이 그런 모습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안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방송에서 맞상대로 다 이렇게 싸워줘야 될 사람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다고 네.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안에서 저런 전투력 보이시는 분들이 왜 민주당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얻어 걸림 좋고 스스로 무너지면 좋고 명백한 흠에 의해서 가면 가고 그거 그냥 내가 얻어내진 못할지언정 그냥 안에서 나는 관심 있는 건 이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제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네요. 진짜 너무 덕내미가 떨어지고. 네. 그 사실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민전 최고의 저 참 어처구니 없는 저 발언 때문에 이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그때 뭐 고성이 오가고 기자들은 막 그냥 뭐 봉숭아 학당이다 뭐다 이재명 그 판결 있는 날 집권 여당은 이런 거나 하고 있다. 참 근데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저런 게 얘기가 나와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지지난주 월요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두 차례 연속 그 광화문에 있었던 좌우 집회를 얘기하면서 그 정광훈 목사 계열의 그 자통당 계열의 그 집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뭐 질서 정연하고 뭐 그런 집회였다. 근데 그 집회 그 전 영상을 유튜브로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주요 발언자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는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훨씬 더 싫다. 나는 빨갱이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 한동훈 반드시 깜빵 보내야 된다. 이런 말로 그냥 번복이 돼 있던데 어떻게 여당 최고위원이 자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그 집회에 대해서 질서정연하다는 긍정평가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한다.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예? 그래도 그 집회가 좌파랑 싸웠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좌파랑 싸워도 한동훈 욕은 하도 된다? 뭘 그런 의미인지 뭔지 순간적인 뭐 방어 본능에서 그렇게 답을 했는지 근데 저는 그 점도 분명히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참 답답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그래도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 좀 유죄가 내려질 것으로 우리가 참 확신하고 오늘 기다렸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하나의 고리를 일단 걸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많은 또 재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일단 누구죠? 이화영 부지사, 부지사에 대한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요. 뭐 그런 거 등등 나오게 되면
결국 저는 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이 빨리 가는 것보다 서서히 가는 게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네, 충분히 그리고 그럴 수 저쪽에서 있습니다. 대안을 못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이제 고사해버리는 뭐 이러한 사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게 예를 들어서 빨리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삶을 찾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면 이게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뭐 연말까지도 계속 저렇게 이재명 분탕 치는 거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죠. 정말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꽤 높고 뭐 정말 야당은 더 이제 국회에서 분탕질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희들로서 우려스럽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네. 내부가 좀 이런 통 크게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이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 게시판의 이 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작정을 하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게 단순히 무슨 뭐 가족의 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이런 문제를 저희가 또 예의주시하게 가고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다행입니까?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일단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그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미리 기다리시고 또 밤도 이렇게 잠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많이 기다렸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